콘크리트 관리를 이 사례 현장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 현장도 골조가 올라갈 때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었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했겠죠. 보지는 못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했나? 이제 서류상으로 한번 봅시다. 이 내용상으로. 서중 콘크리트 여름에 이제 치는 거겠죠. 아주 더운 여름에. 중요한 것은 물 관리라고 했습니다. 서중 콘크리트는 뭐냐? 여름입니다. 일평균 기온이 25도 이상이거나 최고 온도가 30도를 초과하는 시기에 콘크리트 탓을 하는 것을 서중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긴 했네요. 여기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시다.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저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수분이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빨리 증발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증발하니까 양생이 충분히 되기 전에 물이 다 날아가고 없으니까 양생이 안 되죠. 다 날아가 버리면 물이. 그러니까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중점적으로 이 회사에서 했는 거는 온도에 의한 슬럼프 로스를 없도록 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게 아니고 슬럼프 비가 높은 거를 썼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급격하게 증발되는 거를 조금 방지했다 이런 예입니다. 수화열도 관리했었고 수화열을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저번에 우리 골조 진도 시간에 배웠죠. 수화열은 일단 물량이 많으면은 소화열이니까 물이 어떤 물하고 반응을 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겠죠. 물이 많으면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 물량을 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량 좀 줄여줘야 되는데 물만 줄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뻑뻑해지죠, 콘크리트가. 그러니까 물만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대신에 뭘 넣습니까? 유동화제를 넣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슬럼프 비를 좀 높여주는 겁니다. 물은 줄이는 대신에 물량을 줄이는 대신에 슬럼프 비를 높여주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잘 유동성이 있게 타설이 되겠죠. 꼼본하고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겠죠. 물만 줄으면 뻑뻑해가지고 좁은 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꼼본하고 폼 해체하고 나서는 보면은 밀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가 구멍 나가 있고 덜 들어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을 줄인다고 해서 뻑뻑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대신에 유동화제를 이런 걸 많이 넣어가지고 슬럼프 비는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단지 물이 많으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화열을 줄이기 위해서 물량을 좀 줄이는 것 뿐이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양생 방법을 어떻게 좀 다르게 했겠죠. 그 품질 관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표면 클렉이나 재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자세하게 안 나오네요. 그냥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러면 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재료 관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열이 그러니까 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이 열이 많이 발생 안 하게 재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 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콘크리트 양생할 때 그냥 재료하면 뭡니까? 골재죠, 골재. 골재 시멘트 모래죠, 그죠? 그 시멘트는 열을 가하거나 차갑게 하면 안 됩니다. 직접 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재료를 가만 생각해 볼까요? 물, 시멘트, 자갈, 모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갈하고 모래하고 물하고의 이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 시멘트는 열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료 관리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물을 그냥 물 쓰는 게 아니고 열이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차갑게 만들었겠죠. 그죠? 아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양성시켰겠죠. 그러면은 열이 확실히 줄겠죠. 그 다음에 모래하고 자갈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뭐
있는 거를 상온에 있는 것을 썼는 게 아니고 꽁꽁 완전 얼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 아주 차갑게 만들어 가지고 혼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이 확 떨어지겠죠. 이런 방법으로 재료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재료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양생 방법도 어떻게 했겠어요? 양생 방법 물이 급격하게 기온이 높아가지고 급격하게 증발하는 것을 막았겠죠. 그럼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 증발을 좀 적게 하려고 하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표면에다가 슬라브 표면에다가 비닐로 덮어 뿌리면 되죠. 비닐로 덮어 놓고 그다음에 물 뿌리면 되겠죠. 근데 현장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좀 서변하게 양생되도록 했겠죠. 서변 양생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쉬운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슬라브 콘크리트 쳐놓고 비닐로 덮어가 위에 물 뿌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변 양생이 되겠죠. 안에 물이 있으니까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비닐 위에 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닐 밑에 콘크리트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증발, 콘크리트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들을 썼겠죠. 이런 방법들 중에서 이 현장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는 방법을 사용을 했을 건데 어떻게 했다는 말은 지금 안 써놨네요. 그래서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콘크리트 관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한중 콘크리트죠. 한중 콘크리트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한번 볼까요?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일 때, 그 4도 이하일 때 콘크리트를 탓을 했는 겁니다. 탓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되죠. 자, 그러면 4도씨 이하 될 때일 때 하루 평균 기온입니다. 하루 평균 기온. 아까 서중 콘크리트는 뭡니까?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 이상, 평균은 25도 이상이고, 그 다음에 평균 말고 그냥 기온이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 관리하는 게 서중 콘크리트죠. 동질기 관리 정의는 한중 콘크리트의 정의이죠.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일 때 그때 콘크리트를 탓을 했는 경우입니다. 그때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얼어 뿌리면 답 안 나옵니다. 이거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일기예보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파가 밀려와 가지고 양생하는 순간에 영하 한 20도 됐다. 다 얼어버리겠죠. 20도 30도 이래 됐다 이러면 다 얼어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초기 동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동결 완전 얼어버렸어요. 초기에 강도 발현도 안 되고 완전 얼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냥 얼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오한마 같은 거가 때려 뿌리면 슬라브가 깨질 뿐입니다. 이거 건물로서 가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부 다 깨내야 됩니다. 다 깨내고 완전히 철거시키고 그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럼 문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쯤인가 실제로 이 아파트에서 어떤 아파트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파트 공사하다가 이거 얼었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청을 치는데 너무 추운 날 쳐가지고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자들 가가 찍고 난리 났겠죠. 텔레비 나오기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청 다 걷어내고 새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죠? 소중 콘크리트도 위험한데 그거는 그냥 보통 크랙만 가고 말죠. 그죠? 크랙이 쭉쭉쭉 가고 이제 많은 상태라 가지고 이 한중 콘크리트가 훨씬 더 위험하죠. 얼어버리면은 이 콘크리트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필요로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적용 기준은 뭐 동결 우려가 있고 응결 지연으로 응결이 너무 천천히 되면은 강도 발현이 초기 강도가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죠. 초기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아까 그 우리 이 현장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 칠 때 초기 강도가 100kg 16시간 안에 100kg per cm 제곱이죠. 요게 나와야 됩니다. 이 그걸로 목적 관리를 했고 보통 뭐 우리가 50 정도 나오면 뭐 초기 강도는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50kg per cm 제곱 그걸 말하는 거죠. 50 하면은 강도 50 하면은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초기 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책을 세울 때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물을 기준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겠죠. 물이 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동절기 콘크리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이 얼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이 얼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물이 없으면 돼. 좀 적으면 되겠죠. 물이 좀 적으면 얼 가능성도 좀 적죠. 그래서 물을 좀 적게 합니다. 적게 하는데 물만 적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아까 우리가 서중 콘크리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슬럼프비는 높게 만들면서 물을 좀 줄여주는 거겠죠. 그럼 또 유당화재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또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중 콘크리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량을 좀 줄이고 유동화재를 태워가지고 뭐 슬럼프비는 좀 높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골조란다. 이거 콘크리트 안에 재료들을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아까 서중 콘크리트에 반대로 하면 됩니다. 물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서중은 차물로 하는데 한중은 물 끓여가 하면 되겠죠. 물을 끓여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뜨거운 물로 하면은 이 양성될 동안에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어떻게 이 동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을 끓입니다. 재료 네 가지 중에서 콘크리트 재료 네 가지 중에서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중에서 시멘트는 손대면 안 됩니다. 시멘트에 열을 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빼고 나머지 재료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 물은 끓이면 될 것이고 골재하고 모래하고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어가 혼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제 혼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로서는 그렇게 품질 관리를 하면 되고 그러면 재료만 가지고도 어떻게 날씨가 추울 때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뭐 양생시킬 때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회사에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요 나와 있네요. 요는 아까 서중 콘크리트에서는 내용이 없지만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내용이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재료를 어떻게 했나? 금방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나오네요. 동결되었거나 빙설이 얼음이죠. 빙설이 혼입돼 겨울이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골재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동결되었거나 완전 얼어가 있거나 겨울에 만든 거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얼음 덩어리 막 같이 있고 이런 거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에 물 또는 골재를 가열했다 이 말입니다. 시멘트를 직접 가열하면 안 되고. 근데 물은 펄펄 끓이게 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펄펄 끓여 뿌리면 시멘트에다가 직접 가열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시멘트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따뜻하게 했습니다. 물은 한 60도 정도로 했고 골재도 좀 따뜻하게 했네요. 65도 정도로 만들어서 골재를 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재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거겠죠. 콘크리트 탓을 하고 양생될 때 물이 얼어서 콘크리트 자체가 동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재료로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 골재 등 혼합재의 온도는 전체로 봤을 때 한 40도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40도 정도. 좀 따뜻한 편이죠. 40도 같으면. 사람 체온이 뭐 한 36, 7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람 체온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하도록 유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날씨가 좀 추워도 웬만큼 시멘트의 흡기를 방지했겠죠. 방지하고 그 다음에 동해된다든지 뭐 초기 강도가 발현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좀 막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재료로서는 이런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운반하고 콘크리트 운반하고 콘크리트 탓을 할 때는 어떤 관리를 했나 한번 볼까요? 부어 넣을 때, 콘크리트 부어 넣을 때 철근이나 그 부집 등에 부착된 빙스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뭐 철근이나 그 부집들에 뭐 눈 같은 것들이 붙어 있나요? 하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콘크리트 치기 어제 아래 예를 들어서 그 부집하고 철근은 다 정착했는데 그 사이에 눈이 한번 왔었어요. 그러면은 눈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 쌓여 있다가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보통 치우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콘크리트 회사에 첫 차가 콘크리트 오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물차를 온수로 보내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 믹싱 트럭 있죠. 믹싱 트럭에 그냥 콘크리트가 오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만 가지고 오는 거겠죠. 뜨거운 물만 가져와가 여기다 부어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이 뜨거우니까 깨끗하게 안에 청소 다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니까 또 그 부집 바깥으로 밑으로 이제 다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청소를 한번 하고 그렇게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빙스를 제거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뜨거운 물로 해도 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이제 원칙은 별로 안 좋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처리 안 되죠. 뭐 사람이 들어가가 청소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벽 두께 캐본들 뭐 200mm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안에 뭐 사람이 들어가 청소할 수도 없고 콘크리트는 쳐야 되는데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런 것들이죠. 깨끗하게 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얼지 않으면 되겠죠. 그 뜨거운 물 부풀리면 그 순간에는 잘 안 옵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춥다고 해도. 그래서 보통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빙쇄를 제거했죠. 빙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노출면이 외기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날씨 영하 20도인데 콘크리트 노출면이 외기에 그냥 그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거 반드시 표면이 다 얼어버리겠죠. 아니 시간이 좀 더 가면 내부까지 얼겠지만은 그래서 방치되지 않도록 외기에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뭐 어떤 처리가 있겠습니까? 뭐 덮으면 되겠죠. 위에 비닐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그런 장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표면의 온도가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으므로 뭐 보온 조치를 하는 거겠죠. 제일 쉬운 보온 조치는 뭐다 비닐로죠. 비닐로 아니면 보온 덮개. 날씨가 많이 추우면 야 이 비닐로가 안 되겠다 이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온 덮개로 덮어버리죠. 보온 덮개라든지 아니면 시트 아니면 기타 적절한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온 조치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아파트 현장 같은 거는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깽폼 설치하면은 깽폼 위에다가 이 보온 덮개 칠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해놓습니다. 그럼 날씨 추우면은 콘크리트 이게 왜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나 하면은 깽폼 만들 때 이미 제작을 해놓으면 쉽게 할 수 있죠. 비닐 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만약 그런 장치가 없다면은 보통 우리가 3계층으로 아파트 현장에서는 3계층 높이만큼 해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있죠. 한 동을 뺑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그냥 위로 그냥 올라가면 되겠죠. 그 위에서 쉽게 보온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위에 있습니다. 그죠? 뭐 없는 현장도 있지만 뭐 잘하는 잘 현장 관리 잘하는데 보면은 위에 보온 덮개 쉽게 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쭉 치고 하면 되겠죠. 날씨가 너무 춥다 이러면은 위에
보온 덮개나 비닐을 쳐놓고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름에 날씨 너무 더워도 그거 치고 시작하겠죠. 타설 시 콘크리트 온도는 10에서 20도 정도 되도록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죠? 유지는 할 수 있죠. 뭐 온도계 이런 걸로 재가면서 할 수 있겠죠. 뭐 아까 뭐 재료를 어떻게 뭐 가열한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저 기온이 4도 이하일 때는 감독 일지에 타설일로부터 초기 강도 50이 확인될 때까지 일기라든지 온도라든지 양생 온도, 콘크리트 뭐 강도, 그 다음에 보온 조치 사항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죠? 초기 강도가 나올 때까지 50kg 정도가 될 때까지 기온이 어땠고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세웠고 뭐 이런 거를 다 적어 놓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추운 날 치려고 하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뭐 꼭 쳐야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은 아까 뭐 그런 재료들을 갖다가 물에 대해 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재료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이 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보온 조치를 타설하고 나서 많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슬라브를 만약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했다. 그럼 슬라브 위에 보온 덮개 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럼 밑에 층에서 뭐 하면 됩니까? 난로 떼우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따뜻해지겠죠. 밑에 층에서 난로 확 뗍니다. 그럼 위 열기 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난로 옛날에는 갈탄을 많이 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탄 알란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학교에 보면은 조그만 석탄 같은 거 만든 거 그거 난로 떼야죠, 그죠? 돈도 싸고 이랬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는 많이 떼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밑에서 갈탄 떼어가지고 위에 비닐로 덮어놓고 이래도 뭐 웬만한 추위에는 견디고 이렇게 했죠. 요즘은 뭐 그 정도까지 갈탄까지는 아니죠. 그냥 뭐 히터를 돌린다든지 이제 이렇게 온풍기를 튼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죠. 현장 여건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 또 콘크리트를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죠. 뭐 거푸집에다가 거푸집이 어니까 벽면 같은 게 언다는 얘기겠죠. 거푸집, 벽면 거푸집 아니면은 슬라브 같으면은 슬라브 하단 거푸집이 있죠. 거기다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단열재 붙여놓으면 되겠죠. 단열재 붙여놓으면은 안에는 그렇게 춥지는 않은 거겠죠. 단열재로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히팅 코일들 돌려놓으면 되겠죠. 열선 딱 넣으면은 그거 따뜻해지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요즘 단열재들 뭐 쉬운 거 붙이기 쉬운 것들 많이 있죠. 뒤에 비닐로만 뜯어가면 딱 붙이면 되겠죠. 클라스 울 가죠. 은박지 그 표면이 은박지로 되어 있고 단열재가 되어 있고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안해가지고 공시체를 한 개 조를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현장 조건하고 똑같이 똑같은 기온에 뭐 똑같은 레미콘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외기 조건으로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콘크리트의 강도 변화를 측정을 해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생할 때 이 회사에서 뭐 했나 한번 봅시다. 일단 물 관리 쪽으로 보면 됩니다. 초기 동결에 유의했고 그 다음에 특히 바람을 많이 막았습니다. 왜냐면 바람 많이 불면은 물이 빨리 얼죠. 바람을 일단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는가 하면은 양생할 때 콘크리트 슬라브라고 생각해 보면은 중앙부보다는 모서리 부분이 보온이 어렵죠. 그래 빨리 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보강을 시켰겠죠. 바람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막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빨리 정발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을 막았겠죠. 아파트 현장 같으면 바람 거의 다 막 깽폰 만들 때 그냥 다 바람 다 막고 있죠. 요즘은 다 막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생종 콘크리트 온도를 5도씨 이상으로 유지했다. 이렇게 되겠죠. 콘크리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현장도 뭐 이런 거 했네요. 그 부지 표면에 어떻게 히팅 코일 돌렸고, 그죠? 그 다음에 보온제 붙였다. 이거는 뭐 클라소올 이런 게 아니고 뭐 아티론 보온제를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집에다가 옆에다가 붙여 놓는 거죠. 그러면은 바깥에 날씨는 추워도 콘크리트는 별로 안 춥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를 하고 콘크리트를 탓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양 및 관리를 이 회사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1도에서 4도씨 사이 할 때는 비닐 덮기 등을 했고, 조금 더 추워지면은 비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조금 치기는 힘들어도 부직포를 썼네요. 보온 덮기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조치들을 했네요. 영하 3도였을 때는 조금 더 조치를 하고, 추워질수록 조치를 좀 더 많이 했네요. 뭐 별로 안 추울 때는 비닐로만 그냥 끝냈고, 조금 더 추우면 부직포 정도 덮었고, 0도에서 마이너스 3도일 때는 뭐 부직포도 덮고 보온 조치도 하고 급열 장치도 하고, 영하 3도씨 이하였을 때는 뭐 급열 장치를 뭐 본격적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관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